안녕하세요. 토우팁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팁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노성희 님이 질문하셨는데 ERP 공동주택 ERP 1급 과정에 잉여금 미처리 결손금하고 잉여금 이익잉여금 관련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게 그 흐름을 위한 책에 있는 한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셔서 이분이 질문하셨고 제가 그 부분만 좀 발췌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어봅니다. 이게 저도 익숙하지는 않아서 순자산이나 자본 쪽은 항상 어려워서 이 부분은 조금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이번 이쪽 화면에 떠진 자료는 그 ERP 1급 회계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해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순서대로 보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서 전산으로 자동 생성되는 2월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는 게 더 순서에 맞을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일부러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우리는 손익은 원래는 기간별로 비교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쯤 되면 이제 결산이라고 해서 끝납니다. 그러면 그 1년치의 영업 성과를 우리가 판단을 하죠. 관리사무소나 집합관리의 제일 특정적인 거는 관리 비용하고 관리 수입이 같다는 거죠.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위탁관리 수수료, 전기료, 건물보험료 여기까지가 관리 비용이고요. 얘를 모두 합쳐진 금액이 바로 이 500이 관리 비용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1월부터 10월 말까지라고 보고 그러면 이 500 그대로 관리 수입으로 관리비 수입으로 잡고 얘는 관리 수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리 비용과 관리 수입은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0이죠. 그래서 0으로 딱 떨어져요. 그러면 관리외 수입은 관리의 비용을 빼면 여기서부터 단기 순이익이 생깁니다. 대부분 관리 수익이 더 많죠. 관리외 수익이. 그리고 관리 비용이 나가고 나면 50이 차이 나요. 그러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이쪽에 50을 나중에 뭘로? 단기 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얘가 단기 순이익이 돼요. 얘는 관리외 수익. 그래서 관리외 비용을 뺀 것이 단기 순이익이 되는 거죠. 반대로 단기 순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단기 순손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위치가 다른 데로 가요. 거기는 어디? 이쪽으로 빈 곳이 채워지겠죠. 단기 순손실. 만약에 얘가 100이고 얘가 50이다. 50이다. 그러면 얘가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 순손실로 50이 갑니다.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이익이 되면 순이익, 손실 나면 순손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요걸로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산 프로그램에 우리가 이 금액에 대해서 단기 순이익이 있다는 하나만 개념을 잡고 가시면 손실은 그 반대니까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일단 하나만 잡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50이라 치고 우리가 이거를 전산에 값을 입력해서 맞는지 확인하고 입력하면 프로그램 XPRP에서 자동 2월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거를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그 2월 이익잉여금 전산 입력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링크를 영상 마지막 장면에 삽입을 넣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요게 바로 손익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확인을 해 볼게요. 대부분 공동주택에서는 단기 말 계상된 그 잉여금이 생기죠. 순이익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손익만 먼저. 손익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 12월 말일날 의결해서 그거를 처분하진 않아요. 그게 다음 해로 넘어가죠. 대부분 차기로 넘어가는 플로우를 기억하시고 그 차기로 처분된 2월 잉여금 또는 또 정기에 남겨진 잉여금이 있으면 그거랑 같이 처분할 수도 있고 또 차기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전산 처리의 그 자동 내부 연산으로 처리돼서 생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시된 붕괴는 솔직히 잘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처리 흐름 이해를 위해서 참고용으로 제가 영상을 다시 녹화한 거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1번부터 다시 예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 1번부터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까지 여기는 공동주택이 운영이 됐고요. 총 7년이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생긴 거에 대해서 얘네는 항상 그 다음에 처분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있던 값들은 집합건 아니 공동주택 ERP 1급에 책 99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했고요. 거기서 약간 그 글자 중에 제가 수정할 건 있어서 수정은 여기는 반영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전산 처리 방식으로 2월 되는데 첫 번째 여기는 1기 첫 해는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이 1,500이 발생한 거예요. 1,500원이 발생해서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대체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다음에 의결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생각했을 때 아까 거 기억하세요. 아까의 요거 뭐였어요? 여기가 비용이고 이쪽이 수익이죠. 당연히 수익이 더 많으니까 아까 10이었고 여기 제가 100으로 했고 50으로 했죠. 수익이 더 100이 많고 비용이 50이었으니 이 차이를 우리 뭐라고 했어요? 손익으로 처리했죠. 단기 순이익. 그죠? 이게 손익이에요. 손익. 여기다가 손익 처리를 해요. 얘를 이렇게 가는 거죠. 손익 이쪽으로 1,500. 아까 했던 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고 얘는 값이 이제부터 틀려져요. 아까는 제가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 이 손익이 아까 제가 1번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단기 순이익이 1,500원이에요.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손익이 1,500원이란 얘기죠. 이 숫자를 바꿔야겠네요. 2,500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시겠네. 얘를 좀 지우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여기 공동주택이 첫 해에 수익이 200이 났고요. 2,000으로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비용이 500이 나서 손익이 플러스가 1,500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차변에 발생한 거죠. 그죠? 손익 1,500.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이건 다 순자산입니다. 그러면 순자산은 자본하고 같은 거죠? 자본은 대변이 플러스고요. 차변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승수 증가매, 이거는 차감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처분하지 않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1,500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거를 차기로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표를 마감하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상계가 되면서 얘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으로 1,500이 갑니다. 차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정기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유보액을 넘기는 거죠. 차기로 처분을 2월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이나 정기 2월 결손금 같은 경우는 정기에 발생했던 이익잉여금이나 결손금의 유보액을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정기 2월 결손금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나 차기 2월 결손금은 이익잉여금과 결손금은 같은 개념이라는 걸 대신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익이냐 손해냐 그 뜻이지 개념은 같아요. 차기로의 처분을 2월 하는 게 바로 차기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분 결손금은 처분 의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거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은 좀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상계에서 사라지고 차기로 넘겨요.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다음에 차기 2월이 넘어오죠. 근데 얘는 차기로 넘어오지 않고 해를 넘겨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정기에 넘어왔다. 이게 1년이 넘어갔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얘는 차기로 넘길게란 뜻이고 얘는 정기에 받았다라는 의미니까 여긴 정기 2월 이익잉여금 1,500 받고 2기 때도 손익이 어떻게 하다 얘 처분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나 봐요. 2기에서는 결산 결과 당기 순이익이 3,500이 발생한 거죠.
그죠? 여기가 3,500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다시 500을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얘가 이제 생략된 거, 요게 생략된 거죠. 그러면 여기 그 자체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이거 합친 500이 차기 2월 이익 잉여금으로 넘어가겠죠. 50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6기가 됐어요. 6기가 됐더니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이 정기, 여기서는 이제 그 전에 5기가 중간에 생략돼 있겠죠. 5기는 여기가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2기 말이었고, 5기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1000이란 얘기예요. 1000이 있을 거란 얘기죠. 5기에 는 차기 2월 이익잉여금이 1000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6기가 됐을 때 정기 2월 이익잉여금 받았어요. 근데 영업을 잘못해서 뭐 소송을 당했든 무슨 하자를 있었던데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수익이 늘어난 게 아니라 비용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얘는 6기는 특이한 케이스죠. 비용이 더 커요. 수익보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 오히려 1,500이 손실이 났어요. 이해 가셨죠? 그럼 여기는 2,000이고 500을 할게요. 1,500이 손실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손실을 이번에는 반대로 가는 거죠. 손실 1,500 대신 이거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미처분 결손금으로 가는 거예요. 미처분 결손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차감 계정으로 보시면 돼요. 그 1,500이 되는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0이 일로 가고 손실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저 결손금에 대해서 지금 합치면 정기 받았던 1,000이 있기 때문에 500이 남아있겠죠. 그리고 정기 2월 이익잉여금에서 미처분 결손금 요거 1,000만큼 수익이 있는 것만큼만 일단 차감하고 500은 넘겨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거 500은 내년에 해결하자. 일단 미처분 결손금은 그대로, 얘는 미처분을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요. 미처리 결손금,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결손금이라고 이제 500을 남겨놓는 거죠. 그리고 얘는 얘의 반대예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반대로 가는 거죠. 자산의 감소니까. 이건 자산의 증가예요. 여기는 자산의 감소잖아요.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자산의 증가 플러스. 그죠? 그래서 얘는 차기 2월 결손금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가 넘어가요. 이제 진짜 질문하신 거는 이 부분을 질문하셨어요. 저한테 질문한 거는 그 후에 처리 과정이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노성희 님이 여기를 물어보셨죠. 그래서 이 아파트가 다시 7기에 가서 봤더니 손익이 났어요. 이번엔 다행히 손익이 나서 3,500원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3,500 하고, 근데 미처리 결손금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중에 500을 죄송해요. 저희 집 방송이 나와서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당황스럽게 계속 갈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기가 제일 어렵죠. 다시 한번 손실이 났어요. 1,500. 그래서 미처분 결손금으로 죄송해요. 자꾸 옆에서 건드리는 사람이 있어서. 어쨌든 손실이 1,500 있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산의 차감이니까 미처분 결손금으로 1,500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에 있었던 정기 2월 이익잉여금이 여기 5기에서 1,000이 받았기 때문에 정기 2월 이익잉여금 1,000. 그 다음에 이 중에서 1,000이 있어서 정기에 받은 것 중 1,000을 미처분 결손금에 상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처분 결손금 1,000이 여기서 줄어듭니다. 그럼 나머지 500은 남았어요. 그래서 그 500은 언제로? 다음 해에 2월에서 이거를 정리하자라 해서 얘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500은 미처분 결손금 500으로 줄이고요. 얘는 차기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차기 2월 결손금으로 이렇게 처분이 됩니다. 그 교재에는 얘가 손익으로 되어 있어서 헷갈리실 거고요. 손익이 아니라 손실입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미처분이나 미처리 결손금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 미처분 결손금으로 하셔야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정 이름이 다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책은 조금 잘
판단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오타나 이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지 않아서 이건 제가 한번 협회 회장님한테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1,500 미처분 결손금은 미처분 결손금 여기 1,000과 500으로 상계대사에는 없어지고, 그리고 이 500은 다음 해로 넘어가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본 거죠. 그래서 7기가 됐습니다. 7기 다음 해에 이번엔 다행히 손익이 플러스 3,500이 났고요. 이거는 미처분 이익이익연금 3,500으로 발생하면서 이제 차기에 있었던 걸 정기 2월 결손금을 이때 끌고 와서 상계하는 거죠. 정기 2월 결손금 여기서 500을 사라지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500이 줄어들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3천만 다음 해로 넘겨서 잉여금 처분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3천이 줄어들고 얘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차기 2월 이익잉여금. 이 부분이 생각보다 우리가 실무적으로 점표를 넣거나 하지 않아서 이 과정이 저도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교재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언급은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보신다는 거는 대단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책과 앞에 있는 예시는 제가 따로 드렸으니 그거는 좀 분리해서 보시고, 책에 이거는 손익으로 되어 있는데 손실이다. 그리고 책에도 미처분 결손금, 미처리 결손금으로 이름이 바꿔 써 있긴 한데 이게 미처분 결손금이나 미처리 결손금이랑 같은 말이에요. 이름이 조금 다르게 표현돼서 헷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실무적으로는 쓰지는 않는다. 근데 요렇게 처리는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저분했죠? 여하튼 여러분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